이 책의 내용은 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팩트 플리스 리메이크입니다. 빌 게이츠가 미국 전역의 대학생들에게 전권 무료 배포를 한 그 책, 네이처와 테드, 오바마까지 극찬을 아끼지 않은 그 책, 대체 무슨 책이길래 이렇게 난리법석 호들갑을 떠는지 과거 제 영상을 양분 삼아 제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컴온! 2017년 한스 로슬링이란 박사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사람 12,000명을 대상으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12개 문제를 만들어 풀어보게 했답니다. 결과는요, 놀랍게도 침팬지보다 정답률이 낮았답니다. 국회의원, 대기업 CEO, 판검사 같은 똑똑하고 대단하신 분들도 예외 없이 정답률 평균 16%, 문제의 선택지는 3개. 그러니까 침팬지에게 아무렇게나 정답을 찍게 해도 정답률은 33%일 겁니다. 인간은 16%, 침팬지는 33%. 침팬지가 정답을 맞출 확률이 인간보다 2배나 높다는 얘기죠. 맙소사. 오바 떨지 말고 문제나 내쇼. 네,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원래 문제는 12개로 이루어져 있으나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4문제만 뽑아서 빠르게 내보도록 하죠. 정답률은 있고 본인이 느낌이 오는 그대로 바로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작해보죠. 1.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 A. 20%, B. 40%, C. 60%. 2.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 중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A. 거의 2배로 늘었다. B. 거의 같다. C.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3.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몇 %일까? A. 20%, B. 50%, C. 80%. 4. 세계 인구 중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몇 %일까? A. 20%, B. 50%, C. 80%. 다 푸셨나요?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1번 C, 2번 C, 3번 C, 4번 C. 모두 C입니다. 결과가 어떠신가요? 완전 쉽죠?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는 정답률이 낮다고 미리 예고를 했으니만큼 평균보다는 더 많이 맞췄을 겁니다. 정반대로 점수가 낮았더라도 그리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님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당장 유튜브 피드만 가보십시오. 뉴스에서는 툭하면 맨날 범죄 사건이니 경제 위기니 떠들어대고 레카 유튜버들은 매번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이야기를 가져와서는 우리들을 놀래키죠. 우리는 하루 왼종일 세상에서 벌어지는 안 좋은 소식만 쏙쏙 골라서 듣다 보니 세상을 실제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끔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 개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팩트플리스의 저자 한스 로슬링이 외칩니다. 세상이 나빠진다는 말은 명명한 개소리고 백백한 착각이라고요. 뭐래? 아프리카 애들한테도 똑같이 말해보든가? 물론 아프리카가 다른 대륙에 비해 뒤처지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신생아의 평균 기대 수명은 65세, 소유럽 신생아보다 17세나 낮죠. 그런데 모든 아프리카 국가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리비아, 이집트는 기대 수명이 세계 평균보다 높으며 이는 2000년대에 대한민국과 맞먹는 수치죠. 에이, 거긴 아프리카가 아니라고요? 그럼 사하라 사막 밑에 있는 진짜 아프리카를 보도록 하죠. 이들은 놀랍게도 소말리아 같은 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이들 대다수는 먹을거리가 충분하고 깨끗해진 물을 이용하며 다수의 아이가 예방접종을 받고 다수의 여성이 교육을 받습니다. 아동 사망률도 과거의 선진국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교육, 전기, 물, 위생 관련 시설 역시 전례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5%가 넘는 매우 빠른 경제 성장은 가나, 나이지리아, 케냐, 에티오피아 같은 아프리카의 개도국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아프리카 하면 떠올렸던 이미지는 원시적이고 의존적이고 절망적인 아이들이 줄임배를 부여잡고 반나체로 열병에 시달리는 모습이겠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다수의 아이들은 실제로는 이런 이미지거나 못해도 이런 이미지에 훨씬 더 가깝죠. 물론 가난한 건 맞습니다. 정말 가난한 게 맞지만서도요, 당신이 뉴스나 유튜브에서 접했던 것처럼 당신이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비참하고 엄청나게 절망적인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는 특정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만 골라 들으면 그게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만약 시간을 돌려서 10년 전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두고 나방 번데기 조림을 재활용 신문지에 싸서 먹고 염색한 병아리를 학교 앞에서 200원에 사고 공중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나라라고만 기억한다 쳐봅시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그 누구도 이런 나라에 투자나 여행을 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얘기든 과격하게 부풀려서 듣게 됩니다. 아프리카 귀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이든 범죄든 질병이든 우리가 사회 문제랍시고 접하는 얘기들은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경우가 대다수죠. 미 전 부통령 엘고어는 불편한 진실이란 다큐멘터리에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만년설이 녹고 강이 마르고 해수면이 6m나 오를 것이라 주장했다가 이내 개소리라는 게 밝혀져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농어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문이 발표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이내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문을 내리고 징계를 받았죠.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던 시기에 다큐멘터리 시스피라시에서는 해양 쓰레기의 46%는 어업에 사용되는 그물이었고 빨대는 고작 0.03%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 한동안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요, 실제 세상은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데이터만 보자고요. 아동 사망도 줄어들고 영양 부족도 줄어들고 기름 유출도 줄어들고 항공기 사고도 아동 노동도 에이즈도 천연두도 핵무기도 굶주림도 모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화, 음악, 논문, 스포츠, 인터넷, 휴대폰, 물, 자연보호구역, 전기보급, 탈문맹, 예방접종, 여학생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죠. 요게 바로 팩트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대다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책이 하고픈 말은 단순해요. 너무나 단순해서 단 한 줄만으로도 요약이 가능하죠. 세상은 더 좋아지고 있다. 이 한 줄이야말로 팩트 플리스가 전하고자 하는 진짜 자, 세상은 더 좋아진다. 3년 전에 김종은 팩트 플리스를 이렇게 요약했더랬죠. 한 대만 더 때리겠습니다. 팩트 플리스가 핫했을 시절과는 달리 최근에는 그 열기가 식으면서 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 유명 작가는 아예 책을 두고 팩트의 얼굴을 한 프로파간다라고 평했으며 인터넷 리뷰를 살펴봐도 전에 없던 부정적 반응들이 상단으로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죠. 편협한 책, 단편적 세계관. 네, 맞습니다. 책이 말하는 바가 정녕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진다라면 팩트 플리스가 아니라 사쿠라 플리스죠. 세상이 좋아진다나 세상은 괜찮다는 말은 세상의 관심을 끊게 만들고 세상이 아무렇게나 흘러가게끔 유도하는 무책임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최소한 책 내용에 따르면 그래요. 팩트 플리스는 인간에게 10가지 본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든지 갈라치고 일반화시키고 비난하려 들고 편견을 가지고 지만 맞다고 생각하는 등의 여러 가지 본능들이 있다고 하죠. 10개를 다 기억해야 함.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 영상이랑 겹치는 부분도 많고 책이 전하는 뉘앙스를 고려하면 단 한 문장으로도 요약이 되거든요. 인간들은 종종 고상한 척, 센 척하며 네카 유튜브도 안 보고 과격한 뉴스도 안 보고 뒷담화도 안 까는 척하지만 부정적인 소식이 들릴 때마다 당신네 속의 기저핵과 변형계는 매우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또 뭔 일 터졌나? 심리학은 이런 현상을 두고 부정성 편향이라 정의하는데요. 호랑이 울음소리나 북버섯을 더 쉽게 구별하는 정보에 귀를 쫑긋 세우게 되는 건 자극적인 썸네일을 보고 클릭부터 하게 되는 건 원시 시절부터 내려오는 생존 본능과도 같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이버레카가 유튜브에 우후죽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욕을 먹으면서도 심지어는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죠. 그거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이 클릭하니까.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은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공공의 요구에 따라 결정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정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부자들도 돈 낼 마음이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자본은 관심으로 모인다. 씁쓸하지만서도 뭐 뻔한 말이죠. 자, 그렇다면 가정 하나 해봅시다. 당신이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사회운동가라고 쳐보자고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영상을 만드시렵니까? 1. 팩트체크. 지구온난화로 태양광 반사율이 얼마나 감소될까? 2. 북극곰. 아이고 나 죽네. 북극곰 살려. 어떤 영상을 만들건 본인의 의지겠지만 만일 1번을 선택한다면 영상 내용에 얼마나 공을 들이던 간에 자극적인 타이틀에 떠밀려 바닥에 처박힐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영상을 처음 업로드했을 때처럼 조회수 8 정도를 기록하겠죠. 그런데요, 만약 2번을 선택한다면 적어도 1번보단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알고리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을 노출시키겠죠. 영상을 본 사람들은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 문제에 관심과 동정을 갖게 될 거고 그중 몇몇은 SNS에서 한마디씩 거들기도 할 겁니다. 인스타든 트위터든 블로그든 인플루언서가 언급하고 어쩌면 언론에도 나오고 어쩌면 유퀴즈에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나비의 날개짓이 커다란 태풍이 되는 거죠.
의도가 뭐가 중요하냐?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팩트가 중요하죠. 그러면 진짜 팩트를 봅시다. 특정 다큐멘터리가 지구온난화를 옹호하기 위해 편협한 증거를 내세운 건 사실이지만 지구온난화가 위험하다는 전제는 모든 과학자가 동의하는 팩트입니다. 빨대가 0.03%, 그물이 46%라는 통계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특정 지역 위에 잠기지 않고 떠다니는 5cm 크기 이상의 플라스틱만을 집계한 것이고, 설령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섬 위에 내가 버린 플라스틱 빨대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플라스틱 빨대를 마음껏 써도 되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플라스틱은 여전히 인류의 골칫덩이니까요. 팩트 플리스에서는 호랑이, 대왕판다, 검은 코뿔소의 전체 야생 개체수는 지난 몇 년간 모두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동물이 멸종되었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둘러보십시오.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우울증, 강박증, 조증, 극단적 선택, 알코올, 약물 복용 사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 모든 사실은 세상이 나쁘고 더 나빠진다는 증거죠. 이게 진짜 팩트입니다. 자, 이래도 세상은 더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아동 사망률이 줄었고 용량 부족을 겪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깨끗한 물과 전기를 쓰는 사람은 실제로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지금도 대체 에너지는 열심히 개발되고 있고 많은 사람의 노력 덕에 오존이 회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팩트입니다. 자, 이래도 세상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오존을 제외한 이산화탄소, 메탄 배출량, 산화질소, 열대우림 감소, 해양 산성화 등 지구 시스템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흐른다는 건 엄연한 팩트죠. 이랬다 저랬다 어쩌라는겨.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진짜 세상이니까요.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한스 로슬링이 이 말을 듣는다면 분명 이렇게 외칠 겁니다. 이런 시기야 세상에 좋은 일만 있겠냐. 저는 이 책이 욕을 먹는 이유가 세상은 더 좋아진다는 말 때문이라 봅니다. 책을 쓱쓱 읽은 사람이 그렇게 요약했든 저 같은 책 레카가 그렇게 요약했든 팩트 플리스는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진다고 말하는 책이라 오독되었거든요. 하지만 팩트 플리스는요, 말 그대로 팩트로 가득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나쁘다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를 기반으로 하되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나머지 팩트도 채워져야 완전한 세상이 아니겠냐는 거죠. 젊은 날 빈곤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며 어려운 일을 도왔던 저자는 세상이 나쁘다는 부정적인 메시지에 사로잡혀 마음을 앓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연구 끝에 깨달은 팩트는 세상은 분명 나쁘지만, 분내게 나쁘지만 그래도 늘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헤드라인이 우후죽순 쏟아지는 와중에도 우리가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는 만큼 세상은 분명 더 좋아졌으니까요. 최근 유니세프는 전 세계 아동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이런 말을 덧붙이죠. 긴급 조치가 없으면 2030년까지 어린이 5,600만 명이 사망할 것. 저자는 팩트 플리스 집필 도중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스 로슬링은 암 진단 이후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도 즐거움과 환희에 가득 차서 팩트 플리스를 썼다고 말했죠. 그가 과연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낙관주의자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거지만 그렇다고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못 같은 세상에서 나쁜 소식도 듣고 걱정도 많이 하지만 때로는 발전되는 사회를 보며 희망을 가질 수도 있죠. 한스 로슬링이 말했듯 인간은 우려와 환희의 감정을 얼마든지 동시에 품을 수 있는 역설적인 존재니까요. 물론 저도 팩트 플리스의 모든 문장이 좋고 모든 게 완벽한 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공리주의에 매몰되어 중간중간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뉘앙스를 품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아주 조금만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셔도 이 책은 아주 괜찮은 책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에필로그에서 한스 로슬링의 딸이 전하는 것처럼 이 책이 전하는 진짜 메시지는 이거거든요. 세상은 더 좋아진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